우리 지금 이제 곧 4월 되잖아. 근데 내신 대비 막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어느새 5월로 딱 간다? 그러면 이제 5월 교육청 시험이야. 5월 교육청 시험 보자마자 한 열흘 뒤쯤에 이제 6월 모의고사 있거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이제 진짜 수능 얼마 안 남아. 그때부터. 지금 8개월 남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30 몇 주 정도 남았어. 30몇 주. 34주 남았나? 뭐. 그러니까 하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은 이제 어느새 대학생이 돼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어떤 대학생이 되어 있느냐가 문제지. 지금. 그러니까는 좀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좀 파이팅을 해보자고. 평점고 문제 좀 답을 불러줄게. 일단 첫 페이지 불러줄게. 1532. 이 평점고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평가원 기출을 변형시킨 문제들이 몇 개 있어. 봤을 때 이거 풀었던 건데 반응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한다면 올해 시험 볼 때도 평가원 교육청 문제 나왔던 문제는 놓치면 안 된다고. 5번도 불러주면 2433 두 번째 페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는 4515 이렇게. 혹시 좀 더 풀었어? 선제 더 해봤어? 13번에 2번, 14번에 4번 이렇게. 그 다음에 15번에 1번. 아니야? 16번 문제도 풀었던 거 기억나지? 16번? 그리고 우리 18번도 풀었던 거야. 16번, 18번 두 개 기출 숫자 바꾸고 비율도 안 바꿨어. 여기에서 내 생각에는 7번 문제나 아니면 뭐 10번 문제 조금 생소했을 수 있거든. 질문 좀 해줘. 7번, 10번 이렇게 두 개 해볼까? 다른 건 괜찮아?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아니 5번부터 설명 간단하게 할게. 이거 x-a t로 치환해서 계산하면 되지. 그치?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미분계수의 정의꼴로 생각하면은 로피타를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 그냥 위아래 그냥 미분하면 되지.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이 밑에 EX 위에는 여기 사인 마이너스 사인 2a분의 파이 x 쓴 다음에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니까 2a분의 파이를 이렇게 붙이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계산해버리면 여기 2a분의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쓰고 a 대입하면 그냥 1이지. 2a분의 파이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파이가 된다. 그래서 요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32분의 파이라고 한 거니까 a 값은 2루트 2다. 이렇게 지금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풀이란 얘기야. 원래 그 치환해서 하는 게 맞아. 좀 더 빨리 풀려고 하면은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7번 문제 보면 이거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써놓고 그 다음에 an 빼기 3 이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걸 봤더니 n이 무한대로 갈 때 S3m, Sm 플러스 3 빼기 S3n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이걸 먼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이렇게 분리해봐. 이렇게 잘라보자. 그치? 이렇게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급수 표현을 리미트 시그마로 이렇게 잘라보자는 얘기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얘를 각각 이렇게 분배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m 빼기 3n으로 볼 수 있어.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은 n자리에다가 n 플러스 3을 대입해봐. n자리 n 플러스 3. 왜냐면 지금 여기 아까 n 플러스 3이 있었잖아. 그치? 대입하면은 리미트 n 플러스 3이 무한대로 갈 때 Sm 플러스 3 빼기 3n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줄 수가 있다고. 그치? 근데 당연히 n 플러스 3이 무한대로 가나 n이 무한대로 가나 똑같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는 극한식을 다시 한번 쓰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쓰고 여기다가 sn 플러스 3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9. 그치? 요게 문제에서 12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근데 요거 지금 9로 수렴했지? 수렴한 거니까 요 부분은 21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정답이 21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요거였잖아. 그치? 이렇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그 10번 문제 유형은 이 모의고사에서 좀 어려운 형태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좀 쉬운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방식을 알고 좀 익숙해지면 돼. 이거 못 풀었다 해서 이거는 뭐 실망할 건 없고, 앞으로는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되겠다. 두 개의 항을 알려줬지. 그치? 근데 an 곱하기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곱하는 게 6분의 1의 n승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선 A3를 구해보자. A3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n은 1을 대입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 A1, A2, A3는 6분의 1 이렇게 지금 잡힌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얘가 1이고 얘가 2면은 요만큼이 12분의 1이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겠어. 그치? 그러면 이거씩 정리해보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에서 물어본 게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 여기다가 양변에 n 플러스를 대입해봐. n 플러스 대입하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an 플러스 3은 6분의 1에 n 플러스 1승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다고. 그치? 한 다음에 이거를 나누기를 해줘. 여기다가 이렇게 나누고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지금 쓴 다음에 6분의 1에 n승을 이렇게 붙여줘.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워졌지. 그치? 지워지고 나면은 an분의 an 플러스 3이 요게 6분의 1이 나온다고 하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이건 뭐냐면은 세 개 항 차이를 건너뛰었을 때 그 공비가 6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럼 이거 어떤 특징이 있냐? 여기 봐봐. 1항이 A1이 있고 그 다음에 A1 곱하기 A2가 있고 A3가 있어. 여기다가 이렇게 R씩 곱해보죠. A1 아래 3승 그 다음에 A2 그냥 R이라고 놓을까? 이렇게. 이거 자체를 그냥 공비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둔다 하면은 여기는 A1R 여기도 A2R 여기도 A3R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다고. 그치? 그 다음에 또 더해가면 쓰기 괜찮아. A1 아래제곱 플러스 A2의 아래제곱 플러스 A3 아래제곱 이런 형태로 더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는 결론은 뭐가 되냐면은 이 값이 1이고 얘가 2고 얘가 12분의 1이었어. 이거 지금 얘네 1, 2, 3항끼리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잖아. 연관성이 없는 게 맞았어. 근데 얘네 더한 것을 초항으로 봤을 때 그 다음 것들은 곱하기 6분의 1씩이 계속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결론을 내주면 1-6분의 1분의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다 써주면 되지. 1 더하기 2 더하기 1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다. 괜찮지? 또 궁금한 거 있어? 조금 더 풀면서 근데 우리 오늘 저걸 좀 정리를 해볼게. 교육청 시험 문제 있지? 교육청 시험 문제 좀 같이 해볼게. 혹시 시험지 안 갖고 왔으면은 줄게. 파일에 풀고 싶으면 파일에 풀어도 되고 받고 싶으면 받아도 돼.
이렇게 나왔지. 일단은 여기는 얘를 여기는 이 A의 제곱하기 아니라 A 제곱을 그 이제 13번 문제부터 좀 잠깐 봐볼까? 13번 문제. 그 이제 13번 문제 풀 때 이제 조리제법 쓰고 한 친구들 있었는데 이런 문제 조리제법까지 쓸 게 아니라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처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1,-5에서 접선을 이렇게 했지. 그치? 여기 요 점이 지금 궁금한 거잖아. 이거는 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돼. 여기서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라 둘까? 알파. 이게 더한 게 4다. 바로 이렇게 식을 세우면은 알파 값이 2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왜냐면은 함수가 뭐 x3승 플러스 마이너스 4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이 있을 때 이 값이 mx 플러스 n이다 이런 식으로 1차 함수와의 교점을 본다면은 얘가 좌변으로 넘어갔을 때 2차 항의 개수에 영향을 안 주지. 세 근의 합이 4라고 하는 걸로 접근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했으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었다. 이거 이제 공통만 보면 1번부터 22번까지 그냥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푼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40분 내로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미적분에서 시간도 확보할 수 있고 하잖아. 막 특별하게 너무 어려웠다 이런 문제들은 없었어.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내가 이 문제 왜 이렇게 많이 틀렸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접선을 또 하나 만들어 보면 요 점이 2, 마이너스 4거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베타가 좌표와 교점이 생겼겠지? 근데 그 베타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인지 봐보면 이건 물론 조금 이게 신기하게도 이 베타 값이 0이 나왔어. 근데 0이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얘기한 y축 위의 점과 겹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으면 됐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14번 문제로 가보죠. 14번. 14번 문제는 좀 많이 틀렸는데 fx가 이렇게 돼 있지? 함수가 이렇게 3sin x를 줬어. 파이고 2분의 파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성. 그치?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 파이가 지금 이렇게 이쯤에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코사인 함수가 어떻게 체크가 되어 있냐면은 a 코사인 x 플러스 b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x축 방향으로의 확대 축소나 평행 이동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돼. 세워놨어. 훌륭하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요 파이, 이 파이 요 사이에서 함수가 코사인 함수가 만약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함수가 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을 수도 있고 그치? 어쨌든 요 부분이 이 위에 꽂혀야 되는 상황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거나 이런 거. 그치?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건데 뭘 추론하면 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연결시켜 볼까? 교점의 양상은 이렇게 잡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잡는 게 있을 거고 이렇게 있는 게 있을 거고 이 세 가지를 나눠놓고 봐봐. 세 가지를 나눠놓고 보면은 이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거 y는 3이지? 이 y는 3에서의 교점을 봐보면 2분의 파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는 여기까지의 합은 근들의 합은 그냥 2분의 파이라 이렇게 하면 돼. 하나밖에 없지 이렇게. 근데 그 다음 거는 합이 2분의 파이의 2배라고 봐야 돼. 양쪽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파인 거. 그 제일 밑에 거는 합이 여기 구멍 여기 막혀 있는데 여기 지금 뚫려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0인 거.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이 그래프를 위로 넣어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 파악을 하는데 일단
뭐가 잡히냐면은 만약에 함수를 이렇게 잡았다 하면은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한 이 조건을 봐야 되겠지. 합의 값이 4분의 7파이라고 했어. x의 합이 4분의 7파이. 그치? 이걸 놓고 보면 여기에서 이 부분이 얼마가 잡히냐면은 두 개 더한 게 파인데 4분의 7파이까지 되려고 하면 여기가 4분의 3파이. 이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치? 얘는 파이보다 크니까 안 돼. 이거는 탈락. 근데 문제에서 교점이 총 4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FT와의 교점의 개수를 파악을 4개가 되는 상황을 4분의 7파이가 되는 상황 파악했을 때 전부 다 합치면 4개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요 4개가 딱 되는 상황인지를 보면 되겠다. 그치? 굉장히 특수한 상수함수, 특수한 상수함수. 이 2개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 여기 요 값은 얼마가 나오냐? 2분의 파이면 4분의 2파인 거니까 4분의 5파이가 돼야 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 0이니까 둘이 더한 게 4분의 7파이 되려고 하면 4분의 7파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딱 맞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4분의 5파이랑 4분의 7파이 이렇게. 그러니까 0, 2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이렇게 4개가 t값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이거 안 되냐? 이거는 계산하면 어차피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되는 거 얘 있잖아. 얘 위로 붙인 거는 반대로 나오니까 안 되지. 이 부분이 4분의 7파이고 여기가 4분의 5파이가 나올 거니까 감소함수를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정확히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가 위에 붙어가지고 교점이 한 개만 최대 한 개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었으면 됐었을 것 같다. 그치?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할 때는 그냥 여기에다 그냥 대입하면 돼. 3은 하고 a 코사인 4분의 5파이 플러스 b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고 밑에 거는 0은 한 다음에 a 코사인 4분의 7파이 플러스 b다 이렇게 지금 계산해 주면 되겠지. 이렇게 가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이론책 중에서 오늘 필요한 것만 좀 인쇄를 했거든. 정말 의외로 비율 관계나 아니면 넓이 공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하고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 풀고 그 다음에 미적분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할게. 여기 봐보면 일단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일단 해보면 이 다항함수는 미적분이랑 관계없다는 아니야. 이게 교육청 시험이나 아니면 내신 시험에서도 다항함수에 대한 성질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간단한 것들은 다시 좀 정리를 해놔. 뭐냐면은 여기서 함수가 3차 함수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그치? 이 안에서 비율관계를 다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축이 이렇게 있을 때는, 뭐,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1대 2다. 뭐, 이런 것들 다 잡을 수 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 해놓으면 되냐면은, 이 y는 x-알파의 m승이랑 x-베타의 n승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그 값이 되는 지점은 알파와 베타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미분을 했을 때 기본 원리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여기 알파야, 여기 베타야. 그럼 이 m 값이 1이고 이거 지금 n 값이 2인 상황인 거거든. 여기 접하고 여기 지금 통과한 거니까. 그러니까 1대2 내분점인 거야. 1대2 내분점에 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근데 요거 잘 모르는 사람들 있던데 이 극값을 기준으로 얘 대 얘 몇 대 몇이야? 1대 몇이야? 루트 3. 그치? 루트 3이라고 하는 거 배웠던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떠올려 보고 혹시 까먹었었다 하면 꼭 기억해 놓고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거니까 1대 루트 3.
그치? 그러니까 뭐가 하나 더 예시가 있냐면 사참수의 예시가 있잖아. 사참수가 여기서 함수가 왔다가 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해보면 이 상황에서 얘 이렇게 잡아보면 얘 대 얘는 몇 대 몇일까? 1대 몇이야? 루트 2. 그치?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 3인지 2인지가 헷갈리면은 2차 함수에서부터 4, 3, 2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2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외우고 있진 않지만, 당연한 거라서 외우고 있진 않지만, 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 이 극값인 지점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잖아. 이 극값인 지점 잘랐을 때, 여기 1대 루트 4라고. 그치? 그러니까 4, 3, 2 구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 비율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접선이 들어가 있어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것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 여기 봐보면 여기서 이렇게 다 잘랐을 때 극값인 지점, 변곡점,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쌍둥이 접선 하나 그어줘. 이렇게 긋고 나면은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잡아보면 그림이 살짝 여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다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것도 1대1대 1대1대 1대1이다. 그치? 그리고 그 원리는 빼기 함수를 만들어 보면 이 함수가 함수 값이 여기를 지금 기준으로 본다 하면은 여기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다. 그치?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빼기 함수 만들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이 정확한 3차 함수가 된다. 설명할 수 있겠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막 까먹은 친구들 있는데 이것도 다시 봐볼까? 몇 대 몇이야 그러면? 여기? 3대 1 그치? 쓰기 잘 봐봐 3대 1 근데 그 구조도 굳이 외울 필요 없이 3차로 통과했고 1차로 통과했으니까 3대 1 내분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된다 그치?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놓기. 그러니까 이 얘기가 23쪽까지 있으니까 내가 준 거 두 번째 장까지 있으니까 그거 봐보면 되고 그 다음에 넓이 공식 얘기를 하나 좀 더 해보도록 할게. 그 37쪽에 있는 요 37쪽에 그 2차 함수의 넓이 공식 얘기는 알고 있는 거지?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함수. 그러니까 증명은 생략할 건데 전부 다 그냥 일일이 노가다 하면 돼. 알파부터 베타까지에 대해서 정적분을 해버리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이제 오늘 추가로 해줄 얘기는 뭐냐면은 이 3차, 4차 함수의 넓이 공식을 좀 까먹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하거든. 일단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거 알고 있어. 요거. 그 다음에 4차 함수는 여기 S, 여기 S.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S. 이 세 개를 본다라면은 이 두 개는 4차 함수의 넓이 공식은 잘 안 나와. 얘 또 적분할 일을 5차 함수를 만들 일은 별로 없거든. 그래도 한번 참고를 해놓으면 이 S는 20분의 절대값 A하고 나머지 알파 베타로 둔다면은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승이 되겠어? 미니 멀쩡했다 왜 갑자기 기절할 거 한 4승이야 5승이야? 5승. 이게 헷갈릴 이유가 없는 게 4차 적분했으니까 5차다라 생각하면 돼. 그치? 여기는 S는 몇 분인지 기억해? 그치 30분이야. 30분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이 되는 거고 내가 외우고 있는 방식은 여기를 그냥 3처럼 보고 있어. 눕혀서 3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치?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3차 함수의 넓이 공식은 매우 중요해서 얘를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이만큼의 길이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P라고 잡아보자. P. 이렇게 P라고 둔다 하면은 그냥 S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쓰면 돼. 12분의 그 다음에 절대값 A 쓰고 P의 몇 승일까? P의 4승.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된다. 이게 끝이야. 그치? 근데 우리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모의고사에 잘 나오잖아. 뭐냐면은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해봐. 이렇게 됐을 때 이 넓이를 S라 두고 여기를 T라고 둬볼게. 이렇게. 그치? 그러면 내가 길이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면은 이만큼을 P라고 두고 여기 이렇게 Q라고 둬볼게. 이렇게. 이렇게 두면
이때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S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이거야. 12분의 절대값 A하고 P를 일단 3개만 써줘. 4차지만 3개만 써.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여기다가 P 플러스 2 곱하기 Q를 이렇게 써주면 돼. P 플러스 2Q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공식은 뭐냐면은 여기를 이차함수처럼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보정을 할 때 얘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중간값을 빼가지고 곱하면 된다 이렇게 공식이 있거든. 근데 그 공식을 약간 변형한 거야. 더 보기 쉽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외우기 힘들 것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외워도 되냐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 이게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이 부분이지. 그러니까 나는 1인칭인 거니까 1을 곱한다 생각하면 되고 얘는 너잖아. 그지? 상대 쪽, 너 쪽은 2인칭인가 곱하기 1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안 까먹을 수 있어.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그럼 t도 한번 해볼까? t라고 하는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12분의 절대값 a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쓰면 돼. q의 3승을 하고 여기다가 q 플러스 2p를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다. 넓이 공식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잘 알고 있기. 그치? 그리고 이 넓이 공식이 연결되는 부분이 이것도 있었잖아. 뭐였냐면은 요렇게 2차 함수가 알파 베타가 있어. 근데 얘에 대해서 이게 y는 f'x라고 이렇게 잡아보죠. 이렇게 잡고 나면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함수가 올라갔다가 감소했다가 올라왔어. 이렇게 본다 하면은 이 극대 빼기 극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가 여기에 넓이랑 같다 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인 거지. 이렇게. 그치? 이 보면은 여기 알파라고 두고 베타로 뒀을 때 계산은 어떻게 되냐?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 이게 y는 fx인데 fx가 x 3승으로 시작했다 해보자. 그럼 얘는 3x 제곱을 이렇게 시작할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s에 대한 식을 파악을 해보면 s는 3분의, 그러니까 6분의지? 6분의 하고 거기에 최고차의 수 3이잖아. 3 써주고 그 다음에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이렇게 쓰면 돼. 그치? 근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건 거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x dx가 이렇게 된다고 지금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게 의미하는 건 f 베타 빼기 f 알파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넓이를 구할 때 여기 그냥 3이었다라 하면은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f 알파 빼기 f 베타가 요 넓이 공식과 같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치? 여기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만약에 여기가 4분의 1이야. 여기도 4분의 1을 이렇게 곱해지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도 그대로 넓이 공식에도 4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 그치? 그렇게 좀 참고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15번 문제를 하나 풀고 그 다음에 21번도 풀고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 15번부터 볼 건데 이렇게 15번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좀 졸린 사람도 잠깐 잠 좀 깨고 하자. 그러면 쉬었다 할게.
나 하네 봐. 무슨 뭐야? 우리 미적분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수원수투 문제를 볼게. 테스트 본 거 일단 최대한 다 해볼게. 이게 좀 다 못 끝낼 수 있어서 그것도 할게. 오늘 못하면 다음 시간에라도 할게. 더워? 우선 28, 29, 30번 3개의 문제를 아예 그냥 손도 못 댄 친구들이 좀 대부분이긴 했어. 근데 27번까지는 그래도 좀 할 수 있었어야 될 것 같고, 이 세 문제도 이렇게 뜯어보면 그래도 뭐 할만은 했네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접근을 해보자. 29번부터 먼저 볼까? 29번에 함수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지? 근데 나와 있는 관계들을 다 살펴보면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이등변 사각형이라고 하는 거 알려주니까 수선을 내려서 생각해 보는 거야. 이렇게 두고 보면은 여기 A, 여기 B, 그 다음에 여기 Q, 여기 C, 여기 D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 먼저 여기 4n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2n 플러스 1이야. 여기도 이렇게 2n 플러스 1이야. 그치? 문제를 잡혔지? 그 다음에 여기 요 길이는 이거 길이가 나와 있거든. 그치? 거기 길이가 루트 15n 제곱 플러스 16n 플러스 4라 나와 있어. 그치? 그러면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만 쓰면 된다.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은 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가 쉽게 n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거야. n이면 여기 이등변 사각형이니까 여기도 n이다. 이렇게 지금 다 볼 수가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잡아서 살펴보면 이 각이 몇이라 했냐면은 여기 세타, 근데 여기도 세타지. 이등변 사각형이니까. 그치? 그리고 여기도 세타라고 이렇게 알려줬어. 요만큼의 각도 세타다. 이렇게 알려줬거든. 그리고 이만큼의 길이를 x라고 둔다 하면 여기는 이제 2x가 되는 상황이야. 두 배를 하겠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 수 있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은 이 x에서 빼기 3분의 4 n을 한 다음에 극한을 취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럼 우리의 목적은 어디로 가 있냐면은 이 x 값을 n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자가 포인트라고 보면 돼. x를 n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자. 그치? 그렇게 접근을 한 다음에는 제 n에 대한 식으로 어떻게 되지? 를 보려고 할 때 이 세타라고 하는 게 괜히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었을 거니까 이 관계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 보면은 요 삼각형이랑 이 큰 삼각형이 이렇게가 서로 닮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1대1 닮음이 서 요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 1대1 닮음.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서로 지금 평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 맞지?
그 다음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지금 서로 닮은 상황인 거면 여기 세트하면 여기도 지금 세트한 거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 그치? 왜냐면 여기도 지금 이등변 삼각형인 거거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도 이등변 삼각형. 그렇게 보면 여기 세트하고 여기 세트잖아. 그치? 그 얘기는 얘랑 서로 지금 억각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 여기 있지.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길이랑 또 역시 평행인 거. 평행 관계를 이렇게 다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림으로 평행일 거라고 예상이 되긴 했었는데 실제로 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그치? 그렇게 두고 나면 여기 길이가 2n일 때 요만큼 이제 n이라 둘 수 있어. 1대인 거니까 이게 n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지. 그리고 보면 여기서 xn 2n 플러스 1 2x 이 삼각형 봐봐. 이 삼각형 이 x 구하고 싶은 건데 코사인 법칙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코사인 법칙 쓰는 상황. 근데 다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여기가 세타야. 여기 세타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이 부분이 세타. 왜냐면 여기 얘랑 또 각이 같을 거니까. 그치? 이렇게 둔다라면 결국에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구하면 되겠지. 코사인 세타 근데 여기 있어. 얘분의 0고. 이게 지금 코사인 세타인 거죠. 그러니까 식 정리를 해보면 여기 이렇게 식이 쓸 수 있겠지. 코사인 세타는 하고 4n 플러스 2분의 n이 된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코사인 법칙 쓰면 2x의 제곱은 x 플러스 n의 제곱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n 곱하기 그 다음 2n 플러스 1 여기다 곱하기 하고 코사인 세타 값 대입하면 돼요. 얘 그대로 대입하면은 4n 플러스 2분의 n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지워질 거 이렇게 다 지워줘. 하고 나서 여기를 다 전개를 하는 거. 전개를 하고 좌변으로 다 넘겨버리죠. 그치? 넘겨버리면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3x제곱 빼기 그 다음에 nx 빼기 여기 2n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다.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럼 이제 x 드디어 나왔지? x라고 하는 거는 2a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플러스 쪽 선택해야 되지. 마이너스 12 2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가면 되는 걸로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거 그대로 대입을 해서 빼기 3분의 4n 해버리면 정답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6분의 n 플러스 루트 12 2n 플러스 1의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를 쓴 다음에 문제에서 3분의 4n이라 했으니까 8n을 이렇게 바로 빼버리죠. 그치? 이거 계산을 하라고 얘기한 걸로 볼 수 있겠어. 그치? 근데 나머지는 할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답이 7분의 4가 나온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좀 찾으면 돼. 이거 이해됐어? 이등변이 왜 요거? 왜냐면 이거 이등변인 건 원래 주어져 있지. 그치? 근데 여기서 1대1이고 1대1이고 하니까는 이 삼각형의 약간 미니미 크기야 그냥 2대1로 줄여. 괜찮아? 그 다음에 30번 문제를 먼저 볼게. 좀 무섭게 생겼잖아. 근데 자꾸 그래도 해보려고 해야 돼.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볼게. 이 n승이 되도록 하는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이제 19개다 라고 주어졌어. 그치?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좀 무섭게 생기긴 했지만 좌변 우변 봐보면 특히 우변 같은 경우 이게 지금 공비거든 이만큼. 그치? 근데 공비에 n승이 수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민희 혹시 궁금한 거 설명해 줄까?
공비의 n승이 수렴에 따라 했으면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요 안에 있는 값이 이 자체가 뭐 0이거나 1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좀 접근을 해주면 돼. 그치? K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극한값 취하는 게 이 극한이 계산이 0이나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n승 했을 때 0이 될 거고 무한대 보내면 아니면 그냥 1이면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다. 맞지? 그 여기 좌변 봐보면 좌변은 절대값 a 곱하기 a 플러스 b의 n승이면 이게 지금 공비야 이만큼. 이게 공비. 근데 a 값이 만약에 0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차피 좌변 0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그 상황을 이렇게 구분해보자. a가 0일 때를 먼저 따져보자. 그치? a가 0이면 그러면 여기 애초에 0이 됐으니까 이것도 0이어야 돼. 그치? 얘가 0이려고 하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a가 0이면 다시 한번 써볼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씌우고 k분의 여기 a0 2b 빼기 20에 씌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n승이 되는 선 이게 0인 거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k분의 2b 빼기 20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그치? 하고 나서 뭐 하냐면은 양변에 k 곱해 그리고 20을 더해 그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b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지. b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요 식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b 값이 여기다 10 빼기 2분의 k 10 플러스 2분의 k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만약에 k 값이 1이야 k가 1이면 그때는 이 b가 몇 개가 나오냐면 b의 개수를 이제 보고 싶은 건데 b의 개수가 한 개가 나와. 1이면 10 빼기 2분의 1과 10 플러스 2분의 1 사이에 있는 정수인 거잖아. 한 개. k가 2 이면은 9랑 11 사이야. 여전히 한 개야. 그치? k가 3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3개로 바뀌겠지. 3개. 밑에 것도 3개.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쭉 가다 보면은 여기 1, 2일 때 1개, 3, 4일 때 3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19개일 때까지를 가보려고 하는 건데 조금 써보면 K는 19 그 다음에 K는 20 이렇게 간다면은 19일 때 19개인 거. 그 다음에 20일 때도 20일 때 19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19랑 20이 둘 다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이미 순서상이 19개가 만들어진 거잖아. 문제에서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했지. 그게 19개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근데 K가 19일 때도 A는 0, 이 안에 들어가는 게 19개 있는 거야. A는 0이고, 그 다음에 B가 되는 건 19개. A가 0일 때 B가 되는 건 19개. 이게 구성이 되지. 그러니까는 19 더하기 20을 해서 틀린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애초에 접근을 안 했지만 이 두 개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는 알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치? 근데 우리 이거 안 했지. 뭐 안 했냐면은 A 값이 0이 아닐 때를 안 했어. A 값이 0이 아닐 때. 그치? A 값이 0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 A 플러스 B의 n승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A 플러스 B에 이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이 등호가 들어가야 돼. 그치?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경우가 두 개로 나눠지거든. A 플러스 B가 0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플러스 B가 1일 수도 있어.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치?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해보면 A 플러스 B가 0일 때는 여기 어차피 지금 0인 상황인 거니까 0은 하고 A 플러스 B는 여기도 0이지.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K분의 마이너스 20 빼 n승 이게 이렇게 등식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이렇게 되려 하면은 K 값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최소한 21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21보다 작거나. 그치? 근데 문제에서 K가 20 이하의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거든. 그치? 그것 때문에 얘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하면 된다. 그치? 그 A 플러스 B가 1인 상황 봐봐. 1이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1이면 그대로 좌변이 절대값 A가 돼. 그치?
그 다음에 우변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한 다음에 a 플러스 b가 1이면 여기서 k분의 마이너스 18이지. k분의 마이너스 18에 n승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0이 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되냐? 안 돼. 애초에 a가 0이 될 수 없다 그랬죠. a가 0이 안 된다 했으니까 이 경우는 a가 0이 되는 거 빼놓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0이 안 된다라면은 a 값은 1 아니면 a가 마이너스 1 이게 두 개밖에 볼 수가 없어. 왜냐 아까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었지. 애초에 이 극과극화 자체도 0 또는 1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은 a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 이 두 개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만들고 나면 자동으로 b는 0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b는 2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k는 몇일 때겠어 이거? k 몇일 때야? 18일 때잖아. 이렇게. 그치? 18일 때밖에 1이 될 수가 없지. 그치? k가 18일 때 18, 문제에서 18일 때 a, b의 개수를 했으니까 18일 때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순서상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럼 뭐지? 여기 봐봐. k는 17일 때가 17개야. 그 다음에 k가 18일 때가 17개야. 맞지? 그러면 아까 0, b가 되는 애들이 17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k는 18일 때. 그치? 근데 여기서 1,0이랑 마이너스 1,2가 지금 두 개가 더 잡혔잖아. 그러니까 k가 18일 때 정확하게 17개 더하기 2개 하면은 19개가 되는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도 되고, 이때 17개고, 이때 지금 2개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합치면 19개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9, 20만 되는 게 아니라 18까지 되는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3개 더한 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좀 어렵긴 했지만, 우리 이렇게 극한에 관련해서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니까, 복잡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나눠가면서 하면 돼. 이렇게 파악을 해보자. 그러니까 오늘 시험 봤던 6, 7, 8번 문제 있잖아. 그거 설득강 때 아예 그냥 전부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거든. 근데 풀었던 기억조차 없어? 7번에 있어? 아, 이제 고스란히 까먹은 거야. 다시 해봐야지 뭐. 28번 문제도 같이 가볼게요. 이렇게 있어. 근데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gx는 2분의 1 px제곱 플러스 2분의 1 qx 플러스 5. 그 다음에 여기는 5. 여기 이 부분이 x가 0보다 작다.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 문제 틀렸다 하더라도 뭐 나올 수 있어야 되냐면은 그 hx에 대한 식이 있지. 그치? 그 식을 우리 배웠던 범위를 나눈 걸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는 건 할 수 있어야 돼. 그치? 한번 일단 써놓을게. hx는 이 무한대로 할 때 fx에 2n승 플러스 그 다음에 5의 2n승 그 다음에 위에는 fx에 또 2n승 2n 플러스 1 하고 플러스 5의 2n승 플러스 곱하기 gx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우선 이 식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자. 요 fx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데 요거 이렇게 묶어볼 수 있겠지? x 빼기 3 플러스 5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 놓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 0이 있으면 그냥 5라고 둬야 되겠다. 이렇게 5가 있으면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3을 이렇게 통과한 거. 0, 3 이렇게 지금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겠지. y는 이렇게, 그치? 이런 그래프라고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여기 이 함수 우리 배웠던 거 그 기준에서 한번 표시해 보자. 어떻게 하자고 했었냐면은 중요하니까 색깔을 이렇게 바꿔서 표시해 볼게. fx가 절대값이 여기 두 개 비교하기로 했잖아. fx랑 5랑 이 둘이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둘 공비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비교를 해야 된다. 라고 보면은 이게 5보다 클 때랑 두 번째는 절대값 fx가 5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x가 5랑 같을 때. 그리고 fx가 마이너스 5랑 같을 때. 이렇게 네 개를 놓고서는 생각을 하면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값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된 값에 대해서는 네 개로 범위를 나눠라 얘기했던 거였고, 둘 다 변화가 있는 fx, gx 이렇게 돼 있으면 둘이 같을 때 서로 한쪽이 클 때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들을 연습을 하라고 했던 걸 좀 다시 떠올려주면 되겠어. 그치? 그러면 이 hx라고 하는 함수는 이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fx가 5보다 크면 그냥 fx 살아남겠지? fx인 거야. 이렇게. 그치? fx가 5보다 작으면 5 쪽이 살아남을 거니까 여기는 그냥 g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fx가 5일 때는 이 5의 2n승 5의 2n승 5의 2n 플러스 1 5의 2n승 곱하기 gx 위아래를 5의 2n승으로 나눠버려. 5의 2n승으로 나누면 1 플러스 1이지? 1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fx가 하나 살아남네. fx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gx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겠지? 마이너스 5일 때도 똑같이 다 짝수 차수인 상황에서 2분의 fx 플러스 gx가 된다. 근데 뭐 이거 한번 바꿔놓으면 fx라고 하는 거는 여기 5라고 그랬지? 여기 이 부분 5인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5인 거. 이렇게 지금 바꿔서 써주면 돼. 그치? 그리고 사실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거 지금 연속인 함수로 했거든. hx가 연속인 함수다라고 하는 조건이 중요하잖아.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 fx가 5일 때 5보다 클 때랑 fx가 5일 때랑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치? 그렇게 된다면은 어차피 fx 5면 여기 밑에 것도 이거 gx지? 5보다 작은 거. 이거 세 개가 5인 지점에서 다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gx도 5일 수밖에 없어. 얘도 5여야 돼. fx가 5면은 gx도 온 거고 fx가 마이너스 5면 gx도 마이너스 5인 거야. 그것도 이렇게 다 잡아볼 수 있겠지. 마이너스 5인 지점에서. 그치? 이건 굳이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한다 하더라도 여기 그래프 그려보면 알 수 있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5를 이렇게 그어봐. y는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있다 해봐.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건 이런 상황이야. fx가 5보다 크거나 함수값이 5보다 크거나 함수값이 5보다 작으면 그 fx 선택하려고 한 거니까 여기서는 이걸 선택해야 돼. 얘랑 얘를 이렇게 지금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랑 5 사이에서는 gx를 선택하려 했으니까 gx 선택해야 되는데 이 gx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좀 어려웠지? 0보다 크거나 틀 때는 여기 골라야 돼. 이렇게. 그치? 근데 음수일 때는 뭘 써야 되냐면 이 이차함수를 그려야 되거든. 이차함수. 근데 이차함수가 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PQ 값이 다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어. PQ가 다 자연수인 거니까 축이 음수일까 양수일까? 이차함수의 축. 음수일 수밖에 없다고. 둘 다 자연수니까. 그치? 그러니까는 축이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거야.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밑으로 지금 이렇게 갈 수도 있어. 뭐 이런 형태가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 둘 중에 뭐가 되는지는 문제를 풀어보면 크게 상관은 없어. 0보다 작다라는 게 중요해. 축이. 그치? 그러면 뭐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왜 상관없는지는 내가 문제 풀면서 알려줄게. 나머지 이 부분들 있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여기 요 지점 있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어디에서 생긴 거냐면은 이 값이야. 이 x 값이 0과 3인. 0과 3일 때 fx 오지. 그 다음에 여기 x가 마이너스 여기 얼마인지 파악을 해보면 요거 마이너스 5라고 놓고 계산해봐야 돼. 얘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 넘겨.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 x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이 지점이 마이너스 2거든. 이 부분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잡힌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부분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이사나 이거 한번 잘 봐봐. 이제 거의 끝났어. 그래프 다 그렸으니까. 일단 뭐 해보냐면은 여기 요식이 있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나간다는 걸 대입을 해주자. 이 이차함수에 대한 특징을 파악해줘야 돼. 0,5는 대입할 필요 없어. 왜냐면 이 0,5는 이미 갖춰져 있거든. 그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하면은 저 식은 마이너스 5는 하고 2분의 1 p 곱하기 4 하고 플러스 2분의 1 q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여기다가 플러스 5를 이렇게 지금 붙여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식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q는 2p 플러스 10이라는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지금 된 거. 그치? 그럼 이제 거의 다 해석은 끝났거든. 문제 요거 y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분의 k 빼기 2의 n승분의 1 x 일단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1차 함수가. 그치? 근데 이거 되게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은 요게 실제로는 이거 극한 취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개수가 3개라고 얘기했거든. 문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이 4라고 한 거는 여기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4개라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교점의 개수. 그치?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k보다는 작은 거. 그러니까 한없이 k에 가까이 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k보다는 이제 작은 상황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럼 이제 한번 접근해보자. 반드시 지나가는 점은 어디냐면은 얘 0,5를 또 지나가. 그치? 0,5를 지나가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 그럼 교점 2개밖에 안 생겨. 이거 애초에 생각할 필요 없지. 교점 4개 생겨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치? 근데 경계값이 어디가 보이냐면은 이렇게 그어보면 경계값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게 그어봐. 그러면 1개, 2개, 3개란 말이야. 이때 지금 교점이 3개인 거야. 교점이 3개가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 이때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이 기울기가 이만큼 늘어날 때 10만큼 올라간 거니까 기울기가 5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기울기가 5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K 값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5보다 커야 될까? 아니면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까? K 값. 크거나 같아야 될까? 어때? K가 만약에 5라고 해봐. 그치? 실제로 5면은 5보다 작은 값이야. 5 마이너스잖아. 그치? 5 마이너스는 어디 있냐면은 이거야. 얘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진 거지. 그렇게 되면은 교점이 2개밖에 안 생겨. 그만 이해됐어? 민이 이해했어? 응. 그러니까 얘보다 지금 작아지게 되는 거니까 2개가 생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는이 빠져야 돼. 이 K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잖아. K가 6일 때 이제 되는 거야. 왜냐면 K가 6이면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얘가 살짝만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이 노란색 그래프를 조금 더 이렇게 좀 과장되게 그려볼까? 이렇게 그어보면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되겠지 교점이. 그치? 이건 이제 만족이 되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문제에서 얘가 7개 있다 얘기했으니까 6, 7, 8, 9, 10, 11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 11까지 이렇게 슉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7개라고 했나? 7개, 6, 7, 8, 10, 12까지 들어가야 돼. 12까지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뭐만 따져보면 되냐면은 이쪽이 이제 뭐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지 따져보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은 이 꺾인 점을 잘 봐야 돼.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야. 요 지점 있지. 2차 함수야. 이 지점에서의 잠의분계수를 관찰해봐. 그러니까 딱 접할 때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쭉 이렇게 접할 때 있겠지. 접할 때. 그치? 잠의분계수를 생각해보면 여기 지금 이제 우리 뭐라고 체크해야 되냐면은 G 프라임 0에서의 자미분계수. 요거. 0에서 자미분계수 보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만약에 접한다라고 하면 교점이 몇 개 생기냐면 한 개, 두 개, 이제 또 세 개 이상 만들어져.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었는데 여기 하나밖에 교점이 안 생기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G 프라임 0-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요 자리가 G 프라임 0-. 이 부분이 G 프라임 0-.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 부분은 정확히 어디냐? 요거 2분의 1 Q거든? 그러니까 미분해서 0 대입한 거니까 2분의 1 Q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 이 2분의 1 Q라고 봤을 때 얘랑 같아도 될까? 아니면 얘보다 작아 될까? 이거 다시 한번 봐봐. 같아도 될까? 아니면 그냥 작아야 될까? 같아도 돼. 어휴, 승희. 잠이 이제 다 깼네. 같아도 돼. 왜냐면은 이거보다는 실제로 세개인 상황보다는 작을 거거든. 2분의 2의 n승분의 1을 뺐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는 이렇게 4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제 계산이 끝났어. 그래서 계산할 때 이 G 프라임 0-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2분의 1 Q 2분의 1 Q는 또 물어볼게. 12보다 크고 13보다 작다. 여기에서 등호가 어느 쪽에 들어가면 돼? 12쪽에. 그치? 12까지 지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지금 포함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양변에다가 2 곱해버리면 24, 그 다음에 26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 Q값은 실제로는 짝수밖에 안 돼. 짝수밖에 안 되니까 Q는 24가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 낼 수 있겠다. Q가 24면 P는 그냥 6이 되겠지. 6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 그러네. 7 이렇게 파악을 했으면 7 더하기 24 더하기 그 다음에 문제에서 H3으로 봤지. H4는 그냥 여기 함수값 4 대입하라는 얘기야. 여기다가 3 넘어간 거니까 그냥 4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다.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여기다 4 대입하면 되겠다. 그러면 정답이 나오겠다. H4는 13이 나와. 13이 나와서 13, 24, 7 이렇게 다 더하면은 44가 정답을 이렇게 체크하면 돼. 그치? K가 6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돼요. 왜냐면은 여기 기울기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거든. 그치? 이 주황색 제일 끝에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점점 커지는 동안 계속 교점의 개수는 4개가 유지가 되잖아. 그러니까는 차례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민영이 이해됐어? 아. 얘가 이렇게 위쪽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게 이 곡률이 이차함수니까 아래로 불러긴 상황인 거잖아. 이거? 이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요게 지금 기울기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서 기울기는
그 만약에 확인하고 싶으면 이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볼까? 미분해서 마이너스 2 대입해 보면 f 프라임 x는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 봐.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4, 2, 3, 6 플러스 6이네. 기울기 12가 나온다. 그러니까 얘보다 한참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안 겹치겠다. 정확하게 봤네. 꼼꼼하게 질문했어요. 넘어가도 돼? 괜찮지? 그 다음에 우리 21번 문제로 먼저 가보자. 21번. 삶이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서 물론 너희와의 관계는 다채롭지. 근데 그래서 삶이 뭐가 단조로워요? 내 삶이? 나 거의 집 학원 이거 그냥 거의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래서 연애를 하는 연애를 하라고? 그거 너무 너무 큰 미션이야 그거. 그래서 필라테스를 등록해봤거든. 난생 처음 해보는 건데 근데 아침 9시 반에 하는 거. 여기 학원 근처에. 이게 학원가에 있는 거야? 그, 모형하는 거 그거. 아이고 자세히 알려줘. 근데 학원가 있었잖아. 필라테스 쪽. 어제 처음 해봤는데 오늘 막 문자가 왔어. 뭐 회원님 하면서 이제 아픈 데가 없냐고. 그래서 쟤는 없어요. 어? 쟤는 없어요. 쟤는 없어. 몸을 보고 약간 충격하다 셨어요. 그래서 아니 나 뭐 열심히 하겠다 했지. 그래서 어땠어요? 어땠냐고? 근데 뭐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막 이걸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리고 쭈그려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약간 진짜 유연하지 않을까? 나 굉장히 뻣뻣해. 그래서 여자분 2분 계셨는데 나까지 3명밖에 없었거든. 근데 좀 내가 제일 못하더라고. 얼마나 다닐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고 후기 또 알려줄게. 뭐 끊으신 거예요? 뭐 몇 달 뭐? 한 달 했어. 한 달은 일주일에 얼마나 나가요? 일주일에 2번. 아침에 하고 오면은 한 10시 반 그쯤 되니까 그때 와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간식 같은 거 먹고 그 다음에 또 수업 준비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봐봐 이거. 일단 이거 미분을 해서 g 프라임 x는 하고 fx 빼기 절대값 fx 이렇게까지는 파악을 했지. 근데 이 상황에서 요거 우리 배웠던 미니멈 함수라는 거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거고, 뭐 2로 나누고 2를 곱하면 되지. 음수는 2배 되고 양수는 죽는 늪이라 얘기했던 거 기억해보면 되고, 뭐 그거 몰랐다 하더라도 범위 나눠보면 되는 거잖아. fx가 0보다 작을 때랑 fx가 0보다 클 때로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0보다 작을 때는 2fx지?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그냥 0이지.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치? 그러면
함수를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3차 함수가 F0은 0. 그치? 그 다음에 가조건에서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 프롬 X는 0. G 프롬 X는 0이라는 거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얘를 만족시키는 K의 최소값이 2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어떤 값보다 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예시를 들었을 때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됐다 해보자.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양수인 지점은 죽여야 돼. 다 없어져. 그치? 이렇게 죽인 거고, 음수인 지점은 2배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2배가 되는 거야. 2배 되고, 그냥 이쪽도 이렇게 2배가 되고,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가 있다.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 얘기한 거지. 근데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0이 되는 K값의 최소값이 2라고 한 거는 K가 여기라고 하는 이 값은 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애들은 다 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유나 이해됐어? 거기까지 딱 했어요. 아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냐면은 F0은 0이라는 조건이 있었잖아. 그러니까는 이 생각만 해보면 돼. 0이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를 잡는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면 된다. 0이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 그치? 그렇게 간다라면은 여기 알파를 이렇게 잡아보자. 잡았을 때 일단 정적분을 한 값은, 그러니까 인테그랄 여기서 정리해보면 요 넓이 있지. 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될까? 문제에서 그 나조건 봐봐. 나조건 G는 마이너스 8이었잖아. G는 마이너스 8. 그러니까 G는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거는 이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 이 ft 마이너스 절대값 ft라고 하는 함수를 정적분을 했을 때 그 값이 이제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그치? 그러면 실제로는 어차피 양수인 지점은 다 0으로 죽을 거거든. 그치? 그러면 음수 쪽만 계산한다 하면은 여기 넓이 얼마 될까? 이렇게 정적분한 게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야. 그치? 여기는 어차피 0인 거니까. 이만큼 정적분한 게 마이너스 8인 거니까 여기 정적분한 건 이제 마이너스 4라 볼 수가 있어. 그치? 그렇게 확인할 수. 넓이는 4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이 넓이는 4라고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넓이 값이, 넓이가 4가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그걸 점검을 해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아까 배웠던 공식 한번 써보자. 12분의 1하고, 그치? 왜냐하면 지금 최고차의 개수는 1인 함수가 3차 함수인 거니까 12분의 1하고, 그 다음에 여기 2-알파의 3승을 먼저 써줘. 이렇게. 그치?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2-알파는 자기 자신, 그 여기다가 뭐 더하라고 했냐면은 이 다른 쪽, 너는 2 곱하기 알파 빼기 0.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 값이 이제 4가 되는지를 확인해주면 되겠다. 이게 4가 되는지. 넓이 공식 쓴 거. 그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안 쓴다로 하면은 함수를 fx는 어떻게 하냐면은 x 곱하기 x-알파 곱하기 x-2를 잡은 다음에 이걸 다 전개를 해줘. 전개한 다음에 0부터 2까지를 정적분을 해도 돼. 그치?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여기는 12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알파에 12분의 1 저쪽으로 넘기자. 48을 넘겼고, 2-알파의 3승, 그 다음에 여기는 2 플러스 알파네.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된 게 48이다. 넓이 공식이 썼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 함수, 요거 함수 y눈으로 놓고 생각해봐. y눈으로 놓고 생각했을 때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선 통과, 그 다음에 2에서는 3중분 가진 거. 이렇게 지금 내려왔다 볼 수 있어.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선 통과, 2에선 3중분. 아까 배웠던 비율 관계. 여기 얼마야? 요 지점? 몇 등분 해야 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를? 4등분 해야 되지. 1대 3인 거니까. 4등분 하고 나면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도록.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1에서의 극대 지점에서 함수값을 잡아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다시 한번 대입해. 그치? 그러면 27이지? 여기 이 부분이 27인 거야. 근데 48에 택도 없이 모자라. 그러니까 교점이 아예 안 생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상황 아니라고 하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 이 알파 값이 0보다 클 때는 안 되는 거. 두 번째는
알파가 만약에 0이다? 알파가 0이라고 하는 건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이게 지금 이런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된 상황. 물론 시험장이었으면 이거부터 안 해봤겠지?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넓이는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 12분의 1하고 그 다음에 2의 4승인 거. 이거 얼마가 나오냐? 12분의 16인 거니까 3분의 4지? 그러니까 4가 안 되잖아. 이것도 아닌 거. 그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희망은 알파 값이 음수일 때요. 알파 값이 음수일 때라는 거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알파가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는 상황을 이렇게 지금 계산해봐라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치?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적분하냐? 0부터 2까지만 적분하면 돼. 요게 이제 4인지를 확인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야. 계산해보면 12분의 1하고 그 다음에 2의 3승 그리고 2 플러스 1 곱하기 2 곱하기지? 2 곱하기 0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 값이 4가 되는 알파 값을 찾는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 돼. 그럼 계산해보면 2 마이너스 2알파는 4 곱하기 12 나누기 8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는 거고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럼 따라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어. 알파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정답 나왔네. 알파가 마이너스 2면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하면 fx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인 거야. 그치? 여기다가 이제 4를 대입을 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걸 생각하면 되겠다. 맞지? 서진이 이거 이해됐어? 혼자 힘으로 다시 한번 해봐. 이거. 그 다음에 22번이랑 15번 중에서 뭐가 더 궁금해? 둘 다 안 궁금하다고? 15번? 22번? 22번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fx가 2x승이야. 그 다음에 이 gx가 2 곱하기 4x승 플러스 2분의 1의 k승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우선 뭐 그래프로 접근할지 식으로 접근할지 생각을 해보는 상황인데 먼저 알 수 있는 건 둘이 밑이 달라. 그치? 밑이 다르니까 뭔가 분명히 겹치는 지점이 있을 거야. 둘 다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겹치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그치? 그렇게 둔다라 했을 때 문제에서 얘기해 준 건 뭐냐면은 y는 t를 이렇게 그어봤을 때 x는 t를 그어봤을 때 요 길이가 5분의 1이 된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거라고. 이렇게. 그치? 근데 이쪽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5분의 1일 수도 있어.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 그치? 그러면 여기서 방정식을 어떻게 구성해주면 되냐면은 여기다 그냥 t를 각각 대입해서 빼버리면 돼. 2 곱하기 4의 t승 플러스 2분의 1에 k승에서 빼기 2의 t승을 한 다음에 이 절대값을 붙인 게 문제에서 5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라고. 그치? 이렇게 본다라 하면은 이 상황에서 2의 t승을 제곱 있고 이게 그냥 하나 있는 거니까 2의 t승을 뭐 이렇게 x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둔다라 하면은 여기는 2x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x 그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의 k승이 5분의 1이나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어. 이게 1이거나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 함수 그려보면 돼. 이 함수 그릴 건데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 여기서 이쪽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선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밑에 마이너스 5분의 1을 깔고 그러니까 위에다가 여기다 5분의 1을 이렇게 깔게. 이렇게 배치를 해보자.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가 될 거냐면은 함수가 만약에 이거 이렇게 한번 완전 제곱꼴로 바꿔보자. x 빼기 4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k승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축이 4분의 1이야. 함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성공인 거야. 여기가 2분의 1에 처음에 k승으로 출발하는 거지. 왜냐면 지금 x에다 0 대입하려. 여기 지금 x축이거든?
x에 0 대입하면 2분의 1의 k승이지. 이게 5분의 1보다 큰 쪽에 있어. 근데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을 찾아봤더니 그 함수값이 5분의 1보다 밑에 있어. 그 함수가 이렇게 되면서 교점이 두 개 생기지. 그치? 그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물론 이게 뭐 극단적으로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증명이 가능해. 일단 이거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상황에서 k 값이 1일 때 봐봐. k가 1이면 2분의 1, 5분의 1보다 확실히 크지? 그치? 여기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8분의 1을 해. 그럼 8분의 4 빼기 8분의 1이니까 8분의 3이거든? 그치? 그러면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8분의 3이면 5분의 1보다 함수값이 크거든.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교점이 안 생기지. 여기 4분의 1인 거야. 4분의 1일 때 여기 요 지점이 8분의 3이 이렇게 돼버린다. 그치? 이건 그러면 탈락. 얘는 K가 1일 때는 안 되는 거야. K가 1일 때는 안 된다. 이렇게. 근데 K가 2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K가 2면 이게 4분의 1이거든. 요 지점이 4분의 1을 여전히 5분의 1보다 커. 그치? 4분의 1을 이런 지점에다 이렇게 하나 잡아주면 여기다 2 대입해봐. 8분의 1 차이거든. 그치? 8분의 1 차이면 4분의 1에서 8분의 1 빼면 8분의 2 빼기 8분의 1인 거니까 8분의 1이잖아. 그치? 4분의 1 빼기 8분의 1 맞지? 8분의 1은 5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 이렇게 가서 이거 지금 성공인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하면은 여기 요 지점을 이렇게 알파라고 두고 여기 이렇게 베타라고 둬. 이렇게. 그치? 하고 나서 여기서 2에 T1승이 알파고 2의 T2승이 베타다 이렇게 지금 두는 거야. 이렇게. 뭐에 대해서? 여기서 요 마이너스 5분의 1은 이제 필요 없거든. 5분의 1과 교점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바뀌잖아. 빼기 5분의 1은 0인 거. 그지? 이렇게 고치고 나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여기 요 상수지? 상수인데 k에다 2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4분의 1 빼기 5분의 1인 거. 이렇게 돼서 여기 40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둘이 곱한 게 2의 t1 곱하기 t1 플러스 t2 이게 알파 곱하기 베타인 건데 이 t1 플러스 t2가 p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2의 p승이 알파 베타인 거니까 이거 역수치하면 된다. 2의 p승분의 1은 40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40이고 k 값은 우리 2일 때로 했으니까 2 곱하기 40 하면 80이 정답이다. 이렇게 지금 찾으면 돼. 그치? 그러니까 k가 3일 때 4일 때 계속 대입을 해보면 이게 나머지 상황 안 된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 그 15번 문제 앞에 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혹시 궁금하면 이거 좀 다시 물어봐줘. 선풀이도 올려주고 다시 또 설명해 줄게. 아까 안양곡고 내가 줬나? 안 줬잖아.